과탄잡설 한 장의 사이큐. 사당동의 여왕벌 큐트팡이. 이교도들의 재밌지 않나? 과탄잡설 한 장의 사이큐. 그런데 대부분의 역술가는 그렇게 말 안 해주는데 내가 또 작년에 또 사주집을 하나 뚫었잖아, 경희대 앞에. 그 사람은, 그 역술가는 그대로 얘기해. 아, 뭐 너의 한계는 이거고 너는 이런 존재라고. 그 막 쌤은 뭐 진짜 했어? 어? 나? 내 나중에 얘기해줄게. 당신은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나한테 뭐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 내가 그 있잖아 우리 여러 명이 5명이 여자 5명이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하호 막 이러면서 사주를 막 봤는데 우리는 나머지 사람 우리 5명이서는 성격을 다 알 거 아니야. 우리 진짜 막 표정 관리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진짜 다 민망하겠다 서로. 왜냐하면 그 사람 너무 맞추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특이성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갈까요? 다음에 사인큐 우리 미래에 대해서 한번 그 역술가님을 초빙하여. 우리 한번 그 사주도 모아서 누가 궁합이 맞고 이런 것까지 좋아요. 제가 그 우리 역술가한테. 유사과학 특집 한번 합시다. 유사과학 특집. 좋다. 내가 진짜 완전 좋아한다. 네. 그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시죠. 어디까지 했지? 자, 저번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를 만들고 보니까, 이제 화학적인 성질들이 어떻게, 같은 족끼리는 비슷하대? 가족처럼? 뭔가 비슷한 성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제 원자 안에는 우리가 다 배웠지만 만들어진 걸 배웠죠.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랑 중성자가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뭐죠? 중성이죠.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에 따라 전자가 있게 되는데 그 전자를 보니까요, 이 전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지멋대로 막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정한 공간 안에만 이제 돌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실제로는 더 깊게 들어가면은 뭐 확률적으로는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나중에 우리가 차차 배우고요. 나중에 화학원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요? 네, 그쪽에서 할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뭐 일정한 공간에서 돌고 있다고 돌아다닌다고 이제 일단 가정을 할게요, 우리끼리. 근데 얘들이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 원자의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왜냐면은 결국은 화학적인 반응은 전자로 반응한다는 거죠. 화학적인 반응을. 이 전자 중에서도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아무래도 안쪽에 있는 전자는 숨겨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깥의 전자가 화학 반응을 할 것이고 그놈들의 개수에 따라서 화학 반응한 게 달라지지 않느냐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원자가 전자라고 해요. 원자가 전자가. 원자가 전자. 원자가가 가짜가 무슨 가짜예요? 갑가짜요. 갑가짜. 네, 갑가짜. 껍데기 가짜구나. 네? 껍데기. 갑시라고 했는데요. 가장자리 가장자리 그래요? 갑주할 때. 원자 갑 전자. 이건데요. 네, 갑자예요. 원자 밸류. 네. 깜짝이야 진짜. 밸류. 무슨 소리 하세요?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라는 거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그 뜻은 아니고 가장 바깥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뭐라고 불러요? 밸런스 쉘, 밸런스드 쉘, 밸런스드? 네, 쉘 껍질. B요, B. V 밸런스드 쉘 V네. 전자는 그냥 V예요? 원자과 전자가 V요. 밸런스드 쉘이에요? 네. 밸런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아까 순간 그냥 발음이 나왔는데 밸런스 아니야? 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 아니에요. 밸런스. V예요. 밸런스. 밸런스. 뭐 밸런스. 굳이 발음하면은 무슨 거죠? 뜻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뜻은 나 항상 이게 뭐, 너무 궁금했어요. 예. 저는 궁금했던 게 원자 가 전자인지 원자 가 전자인지 발음을 도대체 발음 어떻게 해야 원자 되는가. 가 전자죠. 원자 가 전자가 맞죠, 원래. 네. 네. 근데 이 발음할 때 원자 가라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뭔가 임팩트 있어서는 좋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배치를 보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에 따라서 일족들은 가장 바깥에 전자가 딱 하나 있더라.
2족은 2개 있다. 3족은 뭐 3개 있다. 3족이 아니라 13족은 3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런스 뜻이 네. 따로 없고 화학에서만 쓰이는 단어네요. 그냥 만들어낸 걸 수도 네. 있어요. 네. 뭔데요? 화학에서. 뜻이 없다서. 뜻이 없대요. 그래도 진짜 뜻이 없어요. 진짜 하 해가지고 아니, 원작 가 감자 전자. 가는. 그게 아니라 뜻이 없다는 거라기보다 뭔가 뜻이 없으면 라틴어에서 어원. 단어가 없으면 어원을 땡겨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겠죠. 그거가 궁금한 거예요. 밸런스. 이거 지금 사전에는 지금 당장 안 나오는데 일단 영어 사전에 이렇게 나오네요. 진짜 화학적 용어라고 네. 원자과 전자를 밸런스라고 하는 원작 가 전자. 원자과를 원작가. 원자과를 밸런스라고 하는. 아무튼 뭐 껍데기라든지 이런 네. 뜻이 아닐까 싶어요. 죄송해요. 신기하다. 참 궁금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원자과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화학적인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그냥 솔직히 말해서 화학적인 반응을 안 한다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몇 가지일까요? 원소의 가지수만 있겠죠. 108가지. 어떻게 그냥 보면 진짜 108가지, 뭐 그런 1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원자 입자들만 있겠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얘네들끼리 화학적인 결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건데 왜 그렇게 결합을 하냐 얘네들이 뭐 때문에 도대체 왜 얘네들이 결합을 하지라는 거에 대해 궁금했겠죠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이 원자과 전자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했는데 그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들이 다 찰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은 법칙들이 있지만 우리들이 배울 거는 이제 수소랑 헬륨은 껍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2개까지밖에 안 돼요. 첫 번째 껍질에는. 두 번째 껍질부터는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두 번째 껍질을 찰 때는 8개만 필요해 전자가. 그러면은 그 껍질이 다 찰 때, 즉 수소와 헬륨은 2개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있는 애들은 8개의 전자가 있을 때 안정해진다라는 거죠.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옥텟 규칙이라고. 옥텟 규칙. 8개. 근데 그 전자를 예를 들어서 수소랑 수소랑 둘이 만나면 전자가 바깥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애가 전자를 2개를 채우려면 하나를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하나는 잃잖아요. 하나는 잃고 네. 하나는 없고 누구랑 결합할 때? 수소랑 수소랑 결합해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들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얘들이 결합해야 되느냐를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지만 금속과 비금속이라는 걸 우리가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 모든 원소들을. 큐팡쌤 주무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 지금 한도 밸런스 생각. 계속 밸런스를.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얘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왜냐면은 나는 필요 없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자가 하나만 있는 놈은 그 전자를 다 채우려면 7개의 전자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를 아예 잃어버리면 편한 거잖아요. 야, 너 그치? 가져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잃어버리는 게 나는 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놈이 있을 것이고 그런 놈들이 보통 금속들이고요. 이미 난 하나 껍질 안에 전자가 6개나 7개가 있어. 그러면 하나나 2개만 필요해. 나 그것만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은 가져오는 게 좋겠죠. 네, 걔들이 보통 비금속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잃어버리기 좋은 놈이랑 얻기 좋은 놈이랑 결합한다면은 어떻게 결합하면 될까요? 음과 양의 아주. 그렇죠. 나는 잃어버릴 결합이 테니까 되네요. 너 그거 가져. 이렇게 하면 서로 이제 윈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붙는 경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전자를 잃고 얻기 때문에 전하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전자를 잃게 되면은 양성자의 개수보다 전자 개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양전하를 띠겠죠. 그래서 양이온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자를 얻으면은 전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음이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는, 즉 금속과 비금속끼리는 전자를 잃고 얻으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결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은 이러한 이온 결합을 한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결합은 알고 계시죠? 들어봤잖아요. 무슨 결합이 있죠? 또 한 가지 결합. 공유결합. 그렇죠. 공유결합이 있죠. 이 공유결합은 서로 좀 잃고 얻는 거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을 때, 특히나 제가 얘기한 거 수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속끼리의 결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끼리 말고 비금속끼리를 봤을 때 서로
잃고 얻는 차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이제 차라리 우리 공유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전자를 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너도 좀 쓰자. 대신에 나도 네 거 좀 같이 쓸게. 이건 약간 네. 아까 전에 그 레버리지랑 비슷한데요. 레버리지. 예. 전자가 결국 수소랑 수소랑 만나면 전자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총 두 개인데 하나를 공유하면서 각자 두 개씩 가진 것 같은 효과가 되잖아요. 두 배가 돼버리니까. 뭐, 근데 나도 그렇죠. 항상 네. 공유결합하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눠 쓰는 구역이 있겠네요? 그게요, 이제 보통 공유결합 하면은 딱 얘들 전자가 그 사이에만 딱 있을 거라고 보잖아요. 실제로. 그림 그릴 때 보통 그림 그릴 때 왜냐면은 두 그 사이에 수소와 원 두 개를 딱 예, 이렇게 붙어서 딱 해놓고 그리잖아요. 가운데 전자를 딱 두잖아요. 교집합처럼 실제로 뭐 전자 밀도가 높긴 높은데 거기가 돌아다니겠죠. 그 전자 구분이 안 돼요. 돌아다니겠죠. 예, 돌아다니기 때문에 얘 전자인 건지 아니, 얘 그게 쪽에서 아니라 온 전자인 둘이 건지. 막 그러니까 네. 뭐 있을 수 있는 밀도가 그 지역에 완전 높은 건지. 그게 이제 꽤 높죠. 꽤 높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완전 예, 완전 이게 양자역학으로 오면서 현대 과학이 예. 이 전자의 움직임이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확률로. 예, 확률로서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더 많이 존재할 확률이 그러니까 있다라는 그 거죠. 확률이 예, 더 엄청 높아요. 높아요?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꽤 꽤 높죠. 급한 쌤이 되게 네. 그 구체적으로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거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양자역학- 같은데. 양자역학 너무 그 손에 잡힐 듯 안 잡히고 얘네들이 일단 뭐 양자역학을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실체라면 얘네들이 둘 다 양성자 그 각각의 양성자 범위 안에 있으려면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거 확률이라는 게 음. 어디 안에 들어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에 따라 또 다르고 연속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딱 구역이 딱 나눠져서 A 구역에 몇 프로냐 하면은 뭐 말할 수 있지만 A 구역이 어디 있는데 어디까지를 A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정해져 있어서 뭐 예를 들면 큐팡쌤처럼 사이에 몇 프로가 있냐고 하면 그 사이가 어디를 범위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뭐 범위를 주어진다면 뭐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접점이 네. 가장 많이 붙어있는 가장 근접한 지역과 가장 근접하지 않은 지역 뭐 이런 게 차이점이 있겠죠. 이렇게 네. 범위를 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자 밀도로 보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전자 밀도로 표현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H2 한 다음에 뭐 전자 밀도라든지 뭐 전자 확률, 뭐 전자 밀도 확률 이렇게 쳐보면은 그 그림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좀 보면 좀 더 네. 구분이 잘 되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알아서 찾아보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고등학교 수준, 이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거기까지 안 하고요. 그냥 서로 공유만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옛날부터도 궁금했어. 너무 우리를 막 고등학생을 바보로 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머리로 쉽지 그리고 않아서. 학생들은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가 넘고 싶어 하지 남들이 이거 시험 범위 넘는 것이면 이거 알아둬라고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가? 네, 재미없거든요. 그렇죠. 이거요? 이거? 전자밀도 그럼 이거요? 이거 입체로 된 그림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보지도 않고 말을 하시네. 봤어요. 저거는 이제 분자 오비탈을 나타내는 네, 건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분자 오비탈 말고 나중에 제가 한번 영어로 써야 되나? 영어로 치면 더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십니다. 일단 원자 주변의 전자의 움직임 자체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머릿속으로 얘네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 따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양자역학을 깊게 공부하시면 계산으로 나옵니다. 계산으로.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계산하면서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해석하는 것도 실제로 정확하지 않아요. 근사를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절대 최쌤이 정확히 얘기해준 지었어요. 사피엔스.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이파요. 네. 응. 네. 그러니까 사피엔스 최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해줬잖아요. 인간의 뇌는 분석에 적합한 네. 구조가 아니다.
그 얘기가 저한테는 울림이 컸어요. 그래서 음. 예, 인간의 뇌로 또 선생님이 또 말씀하신 인간의 뇌로는 그렇죠. 볼 수 없다. 가슴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가 옥택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면서 얘들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공유하거나 혹은 이혼이 되면서 이렇게 옥택 규칙 만족하면서 뭐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굳이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놈들이 있어요. 왜냐? 얘들은 이미 옥택 규칙이 만족되어 있는 놈들이 있죠. 걔네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금수저요. 금수저죠, 그렇죠. 왜요? 아니, 다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아, 필요한 게 없습니다. 아니,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요? 완벽한 농담에 너무 진지하시는데. 싱글, 뭐 이런 인간으로 치면 완벽한 싱글. 네. 실제로 이름도 아 그러네. 그러니까요. 완벽한 싱글이네. 네. 완벽한 싱글. 자기가 이제 네. 부족한 게 없어서 네. 결합의 그러니까, 이유를 예, 못 그러니까 찾는 그러네요. 다른 사람들 그 완벽한 싱글도 있고 어디 조직에서 보면 혼자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맨 처음에 그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좀 어디 부족해서 저런 거야.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 관찰하면요, 자기 스스로 다 하니까 별로 도움이 필요 없는. 네,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완벽한 싱글이라고 제가. 네. 이름 하나 붙이셔주셨네요. 완벽한 싱글. 그래서 주기율표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세로 줄 혼자 알아서 18쪽이죠. 꽉 찬 애들. 얘들을 우리가 이제 노블게스 영어로 노블게스라고도 하고 귀족 같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비활성 기체, 활성이 없다라는 거죠. 화학적인 반응을 잘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체인 거예요 대부분? 기체죠. 예. 반응 안 하니까. 아 그러면 네. 어디에 달라붙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체인 거예요? 다 원자들끼리 그런 이제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분자로 존재하는 것, 아까 어떠한 결정으로 존재하지 않고 분자로 존재하는 애들은 서로 힘이 좀 약해요. 서로 붙어 있는 그렇겠다. 힘이 없어. 왜냐면 원래는 전자로서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까 큐팡 선생님 말한 것처럼 네. 완벽한 싱글이니까 굳이 뭐 사귈 필요 없잖아요. 응결할 필요가 네. 없겠네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네, 서로 뭐 붙으려면은 그 상당히 힘이 약해요. 일단. 연애도 다 외로운 사람들끼리 필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완벽한 결혼도 그렇다니까요. 완벽한 신고 여기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위험한 멘트. 순간 눈빛이 죄송합니다. 완벽한 싱글이라는 말 자체가 싱글은 원래 완벽하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요? 싱글이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를.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완벽한 싱글이라는 단어를 조합한 의도에 싱글은 원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다는 말을 붙여준 의도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싱글은 뭔가 완벽하지 않다, 뭔가 부족한 상태다 이런 그런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나는 커플이냐 싱글이냐 그냥 이 구분하는 의미로 한 건데. 네, 맞아요. 그런 건 줄 알아요. 맞아요. 맞는데 네. 맞는데 커플이 네.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말꼬투리 잡지 마. 너무 재미로 하자는 말로 너무 서로 저 재미로 하자는 말인데. 서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블캐스가 실제로 제일 늦게 발견됐어요.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우리 재미로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뭐 하다 그랬죠. 네. 그 비활성 기체가 제일 늦게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밑에 있는 놈들은 뭐 첫째 발견됐지만 기본적으로 한 뭐 60번 안에 정도에 들어와 있는 기체들 중에서 그 원소들 중에서 멘델레이프도 비활성 기체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제 추출하기 힘든 거예요? 그 발견,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서 몇 개는 발견했는데 다 발견된 건 나중에. 얘네들 뭐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된 게 이제 어디서 난다기보다는 헬륨 가스 마시면서 막 저희 고객들이 막 질문을 해요. 이거 헬륨 가스 어떻게 어디서? 모았어요? 그러네. 무슨 뭐 밀도차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겠죠. 여러 가지 네, 많이 밀도차요? 이용하는데 밀도차로는 기체는 잘 구분하기 좀 힘들기도 하고. 그거 막 고객들이 질문하는데 저는 헬륨 장사 하셨어요? 근데 무슨 고객들 얘기가 나오지? 저 고객들이 저는 헬륨 장사 많이 해요. 예. 근데 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합리적인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끓는 점 차이. 그거 외에는 솔직히 구분하기가 쉽지가 진짜 않거든요. 근데 질문 되게 많이 들어와요. 아. 헬륨이 네. 인공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진짜. 아니 아. 당연하죠. 그렇죠. 무기가 핵미가 갈 건가? 헬륨은 원소기 때문에 만들기 네. 쉽지 공기 않죠. 중에서도 되게 0.000밖에 적어요. 없어서 네, 이 상업성이 없대요. 그렇죠. 상업성이 왜 어. 없어요? 아니 왜냐면 너무 많은 공기를 이용해서 체감성이 안 그러면 나온다. 어떻게 그래서 생산합니까? 대부분의 헬륨은 네. 전량 천연가스로부터 추출된대요. 내추럴 가스에서. 천연가스. 거기 같이 들어있나 보다. 아 그런가 봐요. 와. 와 이런 궁금증을 왜냐면은 우리 그 고객들에게. CH4 천연가스가 음, 어쨌든 그 무극성이거든요. 음, 근데 무극성이 걔가 액체로 돼 있다면은 음. 거기에 녹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천연가스전이 전 세계적으로 10개 정도밖에 없대요. 여기서 다 충당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와. 헬륨 가스가 근데 네 말씀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거든요. 그리고 네. 이미 그 뭐냐 1차 대전 이럴 당시에 내 비행선 제플린 띄울 때 그거 다 헬륨 가스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도 헬륨을 추출해내는 기술은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체이기 때문에 양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수만큼은. 그러니까 거기 안에 만약에 액체로 녹아 있다. 천연가스는 제가 이제 지하에 알기로는-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액체로 녹아 네. 있다면은 헬륨이 생각보다는 이제 기체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양이 될 수는 있긴 하겠죠. 그 헬륨이 무기화할 수도 있 그런 그 나올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만약에 어디를 전략적으로 생산을 안 하거나 거래를 안 하면 헬륨 값이 굉장히 폭등하고 헬륨 값이 폭등하고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전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을 거 들었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다는 말을. 그냥 근데 그래서 일리가 원자재가 그렇게 또 한번 해먹으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음. 비트코인 이후로 전 모든 게 다 경제로 보입니다. 여행 가기 위한 돈으로. 네. 경제학 선생님 한번 불러야 되겠어요. 네, 어쨌든 뭐 그래서 그 비활성 기체는 이제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램지라는 과학자랑 이제 고든 램지. 레일리 고든 램지가 생각나. 램지라 치면 고든 램지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과학자 있습니다. 과학자인데 그리고 레일리라는 경 영국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물리에서 등장하는 레일리.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연력학. 물리학자기 때문에. 네. 맞나 맞아요. 보다. 연력학 맞을 거예요. 네, 네, 연력학. 맞을 거예요. 네. 이제 모르겠지만 그 화학 실험 하다 보니까 공기에 있는 수소와 산소를 정기적으로 반응시키면은 그 산화질소가 만들어지죠. 잠깐만 수라고 했나 제가 지금 질소랑 산소가 공중에 많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잘 반응 안 하는데 이제 고전압으로 이제 전기 스파크를 주면은 반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다 빼고 났는데도 뭔가 이상한 기체가 남는 거예요. 계속 아주 되게 일부가 남는 거예요. 모르겠는 기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산소도 아니고 질소도 아니고 네. 이산화탄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뭔 기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 고전압으로 했는데도 반응을 안 하는 뭐 어떤 기체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들이 연구하면서 아르곤이나 이런 것들 발견한 거예요. 네. 조금인데. 그 쬐끔이죠. 근데 아르곤은 생각보다 꽤 아르곤은 많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세 번째로 많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네. 그게 왜- 굉장히 소량이잖아요. 네. 아르곤이 250만 분의 1 정도라고 했어요. 1%. 네. 아르곤이 막 그 고전압을 쏴주면 색깔이 막 나는 기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 네. 됐다. 색깔이 나요? 빛이라니까. 예. 아니, 낫겠다. 그때는 뭐 그때 그 실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체가 빛이 안 났더라면 색이 별로 없었더라면 그 고전압을 튀겼을 때 고전류 안에서 그러면 찾기가. 찾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도 찾을 근데 때 나중에는 찾았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게 어려워. 색깔 때문에 찾진 않았을 제 색깔 때 찾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그거에서 이제 분리하다 보니까 일단 그 남은 거죠. 부피당 네. 질량이 다르잖아요. 아, 그 질량이 네. 얼마나 그 쫀쫀하게 그걸 근데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만큼의 이제 실험 기구와 돈이 있었겠지만 연구하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해서. 되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이상한 기체가 남았는데 네. 이거 부피당 질량, 그러니까 밀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알고 있는 기체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럼 새로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깜짝 놀랐겠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연구하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되게 정밀한 작업이었겠네. 그렇죠. 엄청 정밀한 아우 옛날에 그 화학 시즌 1 때 그 화학 수업 들어보시면요. 아우 골 아파요. 막 계산 막 몰수 막
몰당 어쩌고. 9.02 곱하기 네, 10의 아. 23세. 그래서 옛날에는 그 네, 정밀한 너무 저울 하나가 엄청나게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저울 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뭐 킬로그램 원기라고 하죠. 그 국제 표준 그거 추 네. 그거 이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실물을 미세하게 계속 뭐 이제 고체라고 할지라도 조금씩 변화되고 변하니까. 산화되고 풍화되니까 그건 안 하고 이제 어떠한 뭐 아보가드로 수처럼 네. 개수로 아예 네, 그냥. 그냥 숫자로 정의하겠다. 그 그게 이렇게 원래 나오더라고요. 킬로그램이 원기로 정의를 했거든요. 옛날에 미터를 1미터를 어떤 1미터 자를 만들어서 했듯이 지금은 물론 1미터를 그 빛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빛의 속도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킬로그램도 그런 원기에서 원래 기준이 아니라 원래 기준인가 아무튼 뜻은 모르겠지만 네, 원기라고 원기에서 하죠. 얘가 막 계속 질량이 변하니까 미세하게 변하거든요. 막 산화되기도 하고 그쵸. 곰팡이는 아니지만 물론 녹도 안 쓰고 반응 안 네, 최대한 안 하는 금속으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그래도, 네, 그 질량이 변화가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상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걸 다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최근 기사. 최근에. 물론 이걸 기준을 정해도 실제로 통용하기 위해서는 또 원기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뭔가 나중에 프로토스한테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어떤 범우주적으로 통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킬로그램에 대해. 불변할 수 있는. 프로토스. 프로토스. 그냥 그것까지는 안다.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걸로 알고 아직 정해졌지는 않을걸요? 그래요? 그렇게 막 이제 논의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방금 뭐 비활성 기체가 발견됐고요. 그래서 웬만한 이제 족에 대해서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건 이 통합과학에서 다루는 것은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해서 좀 더 다뤄요. 근데 이제 뭐 이온 결합은 아까 말했듯이 금속과 토끼리 양이온, 음이온 된 다음에 만나서 결합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고 거기에서 뭐 더 이상 나가지 않으니까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고 나중에 자세한 거는 화학원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1쪽을 했고 1쪽 뭐죠? 일종 알칼리 금속, 금속 17쪽 그 할로젠 그렇죠. 원소, 네. 18쪽 그 비활성 기체를 했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다음 그 시간에는 외에도 뭐 더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화학원에서 다룰 거니까요. 기본적인 것만 좀 깔고 가겠습니다. 너무 재밌어. 공유결합에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같이 좀 뭐 알만한 것들은 나중에 뭐 화학원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얘들이 몇 개의 전자를 공유해야지 얘들이 되는가를 좀 알아보는 것도 재밌거든요. 재미있어요? 재밌지 않나요?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으니까 두 두 개. 개 필요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쟤한테 저기 있는 산소한테 2개 좀 줘봐. 나도 2개 줄게 해서 총 4개의 전자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쉬워요. 맞죠? 근데 이제 원자과 전자가 5개의 질소 하나랑 원자과 전자가 6개 있는 산소 2개랑 결합할 때는 얘들이 어떻게 전자를 공유하게 될 거냐. 최소 공배수. 이런 것들을 아니에요? 알아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최소 재밌잖아요. 공배수. 최소 공배수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그림 그려서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림 그려서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를. 왜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산소가 6개잖아요. 전자가 6개 있잖아요. 산소가 전자가 6개 있는데 2개가 있어, 산소가. 그러면은 6개, 6개니까 12개예요. 네. 맞죠? 그 다음에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어요. 그러면은 몇 개예요? 17개죠. 근데 얘들이 아까 말했듯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은 8의 배수. 8개씩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3, 8에 24에서 24개의 전자를 갖고 있어야지 안정한 건데 3개 지금 몇 개 부족해요? 3개. 17개였으니까 17개였나요? 17개였으니까. 8개. 7개. 인간의 두뇌는 계산하기 계산에- 위해 만들어진다. 인간의- 제가 예시를 잘못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질소가 2개 있고 산소가 하나 있다고 봅시다. N2O 뭐죠? 카트라이더에서 많이 보는 거죠? N2O를 부스터. 네, 부스터죠. N 하나 5개. N 하나 5개 있고 원자과 전자 5개. 또 N 또 하나도 5개 있으니까 그리고 10개고 산소는 6개. 6개죠. 그럼 16개죠. 16개. 8의 배수인데? 근데 24개 있어야 되잖아요. 3개. 몇 개 모자라요? 왜? 왜냐면은 원자가 아니 3개니까. 원자가 3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결합 하는 건데 어쨌든 껍질은 3개잖아요. 어쨌든 3개이기 때문에 아니 이해 안 돼. 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아니 네. 왜요? 모두 16개인데 8개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왔다 갔다 해서 서로 같이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눠 가지는 것을 네. 몇 개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게 지금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든 공유하면서 개인당 8개는 가지고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배치를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3개씩 나눠 가지고. 여기 지금 그러니까 야 우리 나눠 가지자 하면서 공동 구매하려고 네. 모이는 사람이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자기 껍질을 다 8개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사람의 8개를 다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24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개인당 8개씩 24개의 전자가 있어야 된다고 가정하면은 현재는 16개 갖고 있잖아요. 그럼 몇 개 필요한 거예요? 8개가 8개가 필요한 거죠. 공유 시장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8개인가요? 네. 그러네요. 8개네. 그렇죠. 8개에서도 공유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 사이에 그걸 공유하는 전자들을 잘 배치해주면은. 근데 꼭 다 이 8개 꽉꽉 채워야 됩니까? 꽉꽉 못 채울 수도 있잖아요. 꽉꽉 예. 이혼인 상태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이 있는 하에 어떻게 결합하느냐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은 이제 얘들이 갔다 왔잖아요. 어려워. 얘들이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분자가. 그래서 그 어떻게 공유가 하고 있니? 라고 이런 물어보면은 물질이 있어요? N2O 있죠? 당연히. N2O 있죠? N2O가 있어요? 네, 이거 N2O 있어요? 실제로 쓰이는 거예요. 어떻게 규칙 다 뭐죠? 만족- 이거 아산화수 네, 수가 만족합니다. N2O. 이거 카트라이더에서 실제로 쓰는 거예요. 부스터. 그래요? 네. 네. 드리프트를 많이 하면 자동차에 이 가스가 차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시프트를 딱 누르면 와. 엔진에 엄청난 힘을 그래서 나오겠네 배기가스.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드리프트를 많이 하면 또 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의 예인데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지금 좀 어려운 거 됐는데 지금 그 질소 산화물은 되게 복잡한 게 많아서 예. 뭐 간단하게 CO2도 예상해 보면요 예상할 수 있어요 충분히. CO2는 쉬운데. CO2는 쉽죠. 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청취자 분들 중에서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든지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 어쨌든 뭐 그렇고요. 공결합을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내가 볼게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공결합이든 뭐 이온결합이든 뭐든 간에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물질들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는데? 라는 단원이 있어요. 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물질 아. 제목은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고온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물질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만한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수소. 수소랑 산소로 결합하는 거. 물이죠, 물. 물. 네. 물은 어떻게 결합할 거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산소 1개랑 수 2개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들은 비금속들이기 때문에 고온결합할 수 있을 것이고 물이 H2O란 건 문과생들도 다 알아요. 이런 네. 댓글이 있어. 그렇죠. 네. 나 N2O 인터넷 세계에서. 풀었어요. 아, 풀었어요? 와, 멋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생기진 않았는데요. 네. 왜냐면은 지금 선생님이 이제 고리 모양으로 그리셨는데 네. 고리 모양은 상당히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예, 고리요. 특히 고리. 이제 고리 중에서도 이제 삼각. 고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세 개의 원자가 이제 삥 둘러 있는 형태로 결합한다라는 건데 되게 불안정해요. 아니, 화학은 네. 뭐 이렇게 뭐. 아,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령 모양으로 이렇게 막. 왜냐면은 그 전자들이 그 원자 주변에서 반발한단 말이죠. 반발하는데 삼각형으로 있으려면은 60도의 각도로 있어야 돼요. 생각해보면은 맞죠? 전자끼리 다른 쪽인 전자랑 이쪽 전자랑 60도의 각도로 있어야 되는데 정삼각형이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 개 있으면 무조건 구조 안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면. 어쨌든 이등 삼각형이면 더 좁은 것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 60도보다 오히려 더 좁은 것도 그다음에 꼭 생기니까 직선이 필요는 없죠, 공간이. 그렇죠. 휘어질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저런 구조로 있으려면 약간 휘어져요. 약간 휘어져요. 근데 불안정해요. 그래서 잘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결합할 필요 없으면은 과학은 다르게 막 결합한다는 이렇게 거죠. 막 예외고 뭐 하나의 원칙을 줘놓고서 뭐 이럴 땐 또 다른 게 되고 막 과학 공부 안 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아직은 이론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과학적인 이론.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까지 지금 발견된 게 이겁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것은 아주 먼 일이니까요. 그래서 네. 이 고1이든 고2든 이 원 과정까지는 제한 사항들, 전제 조건을 많이 줘가지고
예, 좀 그나마 쉬워지게 딱 맞춰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방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면 이런 화학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 대표적인 건 물 있죠, 물. 그리고 또 공결합 뭐 있죠? 공결합하는 거? CO2. CO2 뭐 이산화탄소 N2. 있고 N2도 있고요. N2. 기본적인 뭐 N2나 산소, O2 공기 중에 메테인. 있는 메테인 아까 얘기했던 메테인, 천연가스. CH4 천연가스 이것도 다 공유결합이고요. 메탄. 메테인이요. 부탄, 네, 이름 바뀌었습니다. 네, 개명했습니다. 메탄. 네, 부탄, 뷰테인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뷰테인. 그리고 뭐 우리 자주 먹죠.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에탄올. 에탄올도 공유결합 물질이죠. 잘 안 먹는데요? 잘 안 드시나요? 자주 드시죠? 한때. 한때는. 네. 어제 한때. 네. 그래서 에탄올도 이제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그러면은 공유결합 물질은 이 정도로 좀 보고 뭐 더 다양하지만 이온결합 물질은 뭐가 있죠? 이온결합. 소금. 그 대표적인 건 소금이죠. 소금. 물 아니에요? 물은 아까 물은- 공유결합이라고 했죠. 네, 공유결합이죠. 왜냐면은 비금속끼리 결합한 그럼 거라고. 소금이랑 비슷한 거 있겠지. NaCl 같은 거죠? 설탕. 설탕은 공유결합. 공유결합입니다. 설탕. 왜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한 거지. 그 볼 땐 비슷하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릅니다. 소금은요 결정 설탕 그러니까 결정 아닙니까? 밀가루, 결정하는데 밀가루. 뭐라고 할까? 히노뽕만. 둘 다 결정이 맞는데 히로뽕. 뭐라고 해야 되나? 히로뽕. 이온 결합이야. 이온이 없어요. 그 설탕 안에는 이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온으로 돼 있어야지만 대박. 이온 결합이죠. 그럼 물에 녹으면 설탕은 이온으로 분해 안 됩니까? 그렇죠. 우리 소금 물에 넣으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설탕은요 그냥 그대로 녹아요. 아, 그래서 설탕 밑에 깔아놨잖아요. 아니, 뭔 뭐, 아니에요. 떠났어요. 그럼 소금은 편집하겠습니다. 다 알아서 설명해. 설탕은 뭐냐면은 물에 잘 녹는 이유가 뭐냐면은 OH가 되게 많아요. 설탕에. OH가 많은데 이 OH가 물하고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이 설탕 주변에 물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 하나가 딱 떨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물 안에. 그 군중 속에 그러니까- 들어가서 가족들이 그렇죠. 흩어지는 이런 거- 미스테리가 풀렸다. 이런 걸 이제 수화라고 하죠. 수화. 그래서 어. 분자 그대로 녹는 거는 솔직히 많이 없어요. OH가 많이 있는 것들이 많이 녹는데 그리고 또 약간 극성인 물질들이 많이 녹는데 생물하게 많죠, 그런 게. 네, 생물 되게 많죠. 아. 그러니까 뭐 생물은 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물질 많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설탕은 분자 그대로 녹아요. 그래서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하죠. 통하죠. 이온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네, 네. 네. 초등학교 실험 일단 해봤어. 있죠. 다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도 실험하려면 완전 정류소로 실험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팔았어요. 초등학교 음. 때 우리 준비물로 선생님이 사오라 그러면 진짜 거기에 딱딱딱 담겨 있어가지고 물 넣어보세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예 증류수를 팔았나 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 다 준비물 막 주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네. 그거 증류수라고 증류수가 아니라 하니까 학교에서 증류수는 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네. 선생님이 사오라 그러면 다 담겨 있던데 그래서 이렇게 키트. 한 번씩 넣고 키트 뭐 그런 같은 식으로. 거. 근데 증류수도요. 전기는 통해요. 조금은. 아주 미세하게. 왜냐면은 누가 손을 안 간다고. 이온이 있어요. 물 자체가 자동 이온화를 해요. 그러니까 아. 물만 딱 있는 게 아니고 OH-랑 H+로 이온 살짝 이온화돼 돼 있어요. 그러면 이온 음료. 아주 미세하게. 이온 포카리 음료는 스위트. 아주 전기 잘 통하죠. 어. 네, 그 안에 뭐 이온 많이 있으니까. 염소 이온도 있고 뭐 K+. 그러면 생활에 줄 수 있는 요새 이제 겨울철이니까 염화칼슘. 염화칼슘. 그렇죠. 염화칼슘. 음.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아니. 염화칼슘이 이제 CaCl2잖아요. 얘가 왜 잘 제설제가 되는 걸까요? 제설제가 왜 물에 될까요? 녹아서 네. 물이 순수하지 않게 되면서 네. 잘 얼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영재다. 영하 3도, 4도, 5도에서도 얼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계속 물로 있으니까 그렇죠. 옆에 있는 얼음들을 녹여버려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물 말고 이제 용액이 됐을 때의 어떠한 성질 법칙이 있는데 그런 걸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끓는 점 오름이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점 내림이 있는데 끓는 점 오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물을 끓일 때랑 순수한 물을 끓일 때랑 뭔가 뭐 예를 들면 라면 스프 넣었을 때 끓일 때 보면은 라면 스프를 넣은 물이 훨씬 늦게 끓어요.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끓는 온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걔네들이 들어간 놈들이
그러니까 라면 스프라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물에 녹으면서 이온들이 생기겠죠? 혹은 물에 녹아 구성분이 들어가는 MSG랑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끓는 걸 방해한다고 보면 돼요. 끓는 걸 방해하니까 좀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고 보시면 돼요. 물이 끓는 걸 방해하고. 예. 실제로는 뭐 더 정확히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서 나중에 이제 화학 그래요? 다루면서 다룰 수 있는 거 다룰게요. 근데 마찬가지로 얻은 점도 뭐냐면은 얘들이 얼려면 지들끼리 잘 모아서 이렇게 얼어야 되는데 을 방해한다는 거죠. 걔네들이. 그래서 더 낮은 온도가 돼야지만 언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해한다. 그래서 뭐 CaCl2, 그러니까 염화칼슘은 그렇게 이제 제설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CaCl2가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은 걔들 녹으면서 막 흘러내리면서 막 그 가로수나 이러한 뭐 식물들이 심어져 있는 땅에 이제 스며들게 되면은 되게 식물들이 상당히 이제 아파하고. 왜 아파요? 땅을 알칼리성으로 만든다고. 예. 왜 칼슘, 뭐 식물들 이온들, 금속 이온들 막 먹어야 너무 되잖아요. 과하죠. 너무 과한 거죠. 많아서? 예. 그리고 염소 이온이 많은 것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식물한테. 예. 그래서 가로수나 이런 식물들을 이제 병들게 하고 또 걔네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온이 많이 녹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철이나 뭐 길가에 있는 철로 되어 있는 많은 물질들 많잖아요. 물품들 뭐 옆에 있는 뭐 가드레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부식시켜버려요. 예. 그래서 이 제설제가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게 요즘에 친환경 제설제라는 게 뭐죠? 그거는 혹시 성분 알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성분 알아보려고 엄청 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근데 뭐 지금 만들어내는 거 일단 뭐 석회석의 일부를 좀 이렇게 추출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혹은 아니 염화칼슘을 대체해서 네. 탄산칼슘을 쓴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탄산칼슘은 물에 안 녹아요. 잘 안 녹는데 거기서 일부분을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성분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직은 잘안될 텐데. 기술이 좀 아직 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참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공개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많이 쓰는 게 이제 MgCl2를 또 쓰더라고요. MgCl2는 좀 덜하대요. 염화 마그네슘. 네, 염화 마그네슘이랑 압축 소금이랑 나 해가지고. 염화 칼슘보다 염화 마그네슘 쓰는 거 요즘에 더 많이 본 것 같아. 네, 염화 마그네슘 좀 많이 써요. 아무리 그게 좀 더 부식을 좀 덜 시키고 하기 때문에. 왜요? 마그네슘하고 칼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반응성 차이도 있기도 한데 그 작용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왜 그러지? 하는 생각 저도 좀 들어서 지금 찾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냐 그 뭐 유도선이라 선박이라든지 이런 거 예? 그 철보다 마그네슘이 더 빨리 부식되기 때문에 그거를 딱 붙여놓으면은 철 대신에 마그네슘이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그네슘이 가로 예? 근데 그게 왜냐면은 칼슘이 더 높나?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칼슘이 오히려 마그네슘보다 더 반응성 커요. 근데 얘들은 금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온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속 자체의 반응성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뭘까 한번 저도 생각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무슨 뭐 불가사리에서 뭐 일부분은 뭐 추출해가지고 또 쓴대요. 단가 엄청 비싸졌다.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요. 단가 비싸고 효과는 솔직히 말해서 CaCl2에 비해서 좀 덜해요.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그래서 제가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다. 네, 뭡니까? 우리 모두 다 삽을 들고도 놓으면 자기 집 앞은 치웁시다. 근데 그거 이제 막 아저씨들만 그거 막 그거 약품 뿌리게 하지 말고. 근데 이게 눈이면은 치우면 되는데 얼음은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 생기기 전에 빨리빨리 써버리죠. 어때요? 자고 있을 때 보면 어떡하죠? 자고 있을 때. 이거 있잖아. 재난 문자 보내. 재난 문자. 일어나! 다만 뭐 요새 바쁘다고 아침도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네. 근데 그걸 그러니까 눈 쓰고 이 출근하겠습니까? 사회 공동체 의식을 길러야 돼. 네,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친환경 제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군인, 사람이 진짜 나와요. 네, 사람으로 진짜 치우자 이런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열선 깔자. 네, 열선도 별로. 이거는 돈이 그래요? 엄청나죠. 작업도 엄청 복잡하고
다 갈아엎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네. 영향.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는 지금도 계속 근데 개발 봐보세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군인들 그 눈 오면 막 쓰잖아요. 네. 눈 치우잖아요.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눈 치워요? 아, 그게 즐거우시나요? 위험한 말입니다. 전국의 60만 장병들의 아니, 원성을 제가 지금 그 방송에서 봤는데 웃으면서 눈 아, 치우는데요? 방송 방글방글? 방송 그러면서 밥 아니니까. 먹는데 꿀맛입니다! 막 이러던데요? 아, 당연하죠. 아침부터 노동을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눈 치는 걸 좋아하면 우리 그럼 전 국민이 눈 올 때 다 저렇게 군인들처럼 치워야 되겠다. 이제 군인들 앞을 달립니다. 조심하세요. 군인들은 이제 하늘에서 눈 내리는 거 보고 아, 흰똥이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흰똥이 내린다. 눈 좀 치워 보셨구나. 이게 치우다 보면은 뒤로 돌아보면은 네. 어느새 그대로 있는 예. 마법의 시간들이 군대에서 많이 경험하죠. 그게 뭐 예. 후보 부려가며 그게 즐거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약간 실성한 겁니다. 진짜 알고 보면 실성한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방법인데 그 아무래도 지금 개발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연구 중에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 만들어내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더 친환경으로 뭐 연구해 보세요. 일단 경제성이 뒤따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식물에도 해가 안 되는 거야 되고 일단은 그리고 뭐 부식을 잘 안 시키는 거야 되고 철이나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거 하나 마지막 하나만 딱 보고 끝낼게요. 오늘 NaOH도 있죠. NaOH도 수산나트륨인데 얘도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수산나트륨이 일반적으로 이온결합 물질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이온의 이온결합 물질이거든요. 얘는 보통 우리가 어디에 많이 쓰죠? NaOH? 어디 쓰나요? 쓰죠? 씁니다. 비누 만들 때 써요. 비누 만들 때. 안 해요. 비누 만들 때 씁니다. 비누 만들 때 쓰기도 하는데 네. 그래요. 빨래비누 만들 때 쓰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비누 만들 때도 쓰긴 써요. 뭐 그래서- 이름 뭐예요? 양잿물. 양잿물이요. 아, NaOH. 옛날에 수산나트륨. 비누 만들 때. 네, 얘도 이제 이온결합 물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소개하는 게 이제 정확하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구나, 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도 있구나. 물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결합이 있는데 이건 자세하게 안 다뤄요. 금속결합은 나중에 우리 화학에서 간단히 다루겠습니다. 정말 재밌겠다. 왜 근데 금속결합은 왜 안 다루는 거예요? 얘들은 어떤 특별한 규칙성이 규칙성이 별로 없고요. 네, 그냥 지들끼리 잘 붙어 있으면서 좀 더 안정화되는 게 있어요. 예, 그 전자가 들어가는 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집이 안정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물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수도 있어요. 띠 이론이라고 해서 물리에서 안 다룰 겁니다. 그런가요? 네. 안 다룬다 없어졌나요? 그렇군요. 글쎄. 아니, 띠 이론이 있지만 금속결합에 대해서는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너무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적당히 간단하게 1학년 과학은 네. 막 자기가 너무 재밌어서 막 그런 게 아니면 막 특정 막 어려운 참고서에 막 엄청 막 구체적으로 막 돼 있고 막 자세히 돼 있고 막 엄청 막 자료가 많고 막 그런 거를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다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1학년 과학은 사실 교과서 안에서 하고자 하는 말 정도만 잘 맞아요. 파악하면 보통은 이제 패턴이나 규칙성, 법칙 이런 걸 이제 소개해주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여기 중에서 지금 문과로 갈 애들도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과가 없어요. 따로 구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갈 분야는 대학교는 있으니까요. 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과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도 이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좀 알자라고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막 깊게 들어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만 잘 외우면 되는 그런 과목 아닌가요? 1학년 과학은? 수능 들어가서. 수능에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나중에. 그래도 문과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과학 안 보는 학교 가면 되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뭐 안 봐도 되겠죠? 무조건 봐야 돼요? 문과 이거 다 의무적으로? 정말요? 근데 아직 그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거의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왜 말을 아끼세요? 확정적인 얘기 아니라서. 아니 지금 그거 있네. 지금 법적 엠바고 있네 엠바고. 법적 책임을 피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큐판 쌤이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될 거랍니다. 아, 저는 아무 얘기도 한 적 없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번에 그럼 뭘 배우죠, 우리? 간단하게 어떻게 뭐 소개라도 할까요? 뭐 이제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들. 원자에 네. 대해서 배웠죠. 네. 이제 좀 더 눈을 우리 주변으로 돌려서 자연계 지구를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들. 지구와 생명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결국은 걔네들도 이온 결합이나 공결합으로 돼 있긴 하겠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운 거고요. 아. 네. 네. 항상 화학쌤의 지구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물질의 생성에 관해서 배운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질들이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냥 결합을 떨렁하면 안 되니까, 그 결합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배웠고. 그래서 간단하게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간단하게 들어가고, 그 이제 원소의 생성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얘네들을 붙여서 나타나는 구체적 현상들,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지구에 맞게 예, 지각에 지구에 뭐, 사는 생명체들, 우리들 그에 맞게 주변에 있는 익숙한 물질들 위주로. 네, 예를 그렇게 들어서, 나가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네요. 드디어 생명체가 나오네요. 저는 사실 물리 전공했지만 화학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잘 모르고 생명은 너무 재미있어하고 또 윤쌤은 화학은 재미있어하는데 물리는 싫고 잘 모르고 화학 장쌤은 물리는 좋아하는데 네. 생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셨거든요. 음. 그 1시즌 1 때 막 이게 딱 그 고리가 딱 맞았어요. 음. 큐팡쌤은 어떠세요? 올라운더잖아요. 올라운더. 모든 것을 다. 전 제일 좋아하는 완벽한 재밌어하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구과학 빼고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별로 이거 어떻게 보니까 결국 균형이 맞았는데요? 큐팡쌤은 본인의 과목 빼고 다 좋아하고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 기약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 아니 대신에 우리 셋 다 지구과학 정도를 좋아하잖아요. 이제 좋아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세 사람은 지구과학을 좋아하고 큐팡쌤은 지구과학 빼고 다 좋아하고 다 됐네요. 균형이 맞았네요. 이상하게 균형이 맞았지만 어쨌든. 네 명이 보통 사슬로 이렇게 균형을 맞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약간 나무 모형처럼 한 분은 하나를 다 싫어하고 하나를 싫어하고 한 세 개를 좋아하고 그게 됐네요. 전 지구과학 좋아합니다. 네, 지구과학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구과학이 사실 윤쌤은요? 규모가 제일 커요. 윤쌤은? 뭐 네. 거봐. 윤쌤은 지구과학을 별로 안 아 저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 기합부였습니다. 아 그래? 지학부. 동아리가? 예. 아 그거 자기가 지학 좋아한다고 가는 거 아니었어요? 가격 아닌가? 아니 그냥 관심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하기야 그래도 그 이과생이고 사실 후일담이 있는데 뭐 일단 제가 네 1학년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가지고 기합부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교 이제 동문회가 있잖아요. 동문회 갔는데 동문회 최고 회장 선배가 있는데 기합부 출신인 거예요. 같은 학교? 예, 그 동문회를 갔는데 거기 회장님이 아, 동문. 기합부더라고요. 문과 선배? 공대인데요. 아 그래? 그 당시 우리 1학년 때 회장님은 공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주 네 좀 몸을 그 이제 애증을 네, 받을 뻔했죠. 위험했죠. 그렇군요. 알 것 같아. 저는 동아리가 와, 너 왜 나갔어? 걔 또 왜 우리 대학 들어왔어? 전 동아리가 사라졌어요. 저희 때에서 끊어졌어요. 뭐요? 저희가 후배들을 모집하지 않았거든요. 뭐였죠? 이름이? 불문탐요. 아, 그 없어졌었어요? 어. 저희가 후배를 안 모았으니까 당연히 불문탐. 프랑스 문화탐구. 아, 불문, 불란서. 사실 불.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프랑스. 프랑스에 대해서. 근데 왜 들어갔어요? 그냥 친구들이 가니까 같이 그냥. 그때는 그렇게 아니야, 됐어요. 제가 그래서 문 닫은 동아리가 몇 개 있죠. 전 고등학교 때 중창단이에요, 중창단. 목소리가 근데 이제 좋아서 저도 중창단 거야. 그때 중창단에서 목소리가 좋아. 저희가 아. 원불교재단이었어요. 어, 원불교재단인데 기독교 중창단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약간 신앙맨 아, 기독교 중창단이었는데 네.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요? 헐. 원불교는 인정 잘해주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를. 그래서 제가 17기였는데 한 9기 선배가 한번 그때가 되게 엄청 잘했던 선배들이 어떻게 운 좋게 모여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상을 타왔어요. 와. 중창대회에서. 와. 그래서 그 교장한테 가서 자기 우리 좀 동아리 좀 인정해주고 동아리실도 좀 마련해주라. 집어 던졌대요. 들어가요. 헐. 어이없다. 진짜. 헐. 어렵다. 뭐 원무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니, 비하가 그분이 아니에요. 네, 그분의 그분이 캐릭터잖아요. 그랬었어요. 네, 네.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 그런 페타성을 가졌을 때 네네네. 사실 존경받기 힘들죠. 그다음에 어느 종교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좀 어느 자기 종교에 집단이나. 좀 너무 이렇게 심취해 있는. 아니 그 예를 들면 신학대학에 신학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슨 대학이었지? 카톨릭대 이런데 불교 동아리도 있는 걸 보고 되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불교 학교인 뭐 동국대나 그건 대학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재단이 그래서 그거 믿으려고 들어간 거. 저희 연습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강당 옆에 그 철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정도 높이 되는 그 사이에 공간이 좀 있어요. 거기에 항상 모여가지고 아지트네요. 밖에서 모여서 이교도들의 막 네, 뭔가 그러니까 비밀 저희가 모임인데요 지금. 아니 그런 교복이 편향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하려는 게 참. 교복 동복이 올 블랙이에요. 어. 거기에 밤한 안 보이겠다. 석시 끝나고 한 연습하는데 뭔가 어두워질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가 동그랗게 서 있으면 촛불 켜면 재밌겠다. 네, 기독교 동아리인데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원래 옛날에 탄압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들어가고. 저희는 내려오는 곡을 전수받을 때 피아노가 없으니까 피아노로 전수받을 수가 없어요. 구전됐어요. 구전. 와. 우와. 그리고 첫음만 잡기 위해서 멜로디언이 필수였어요. 와. 그 멜로디언을 항상 학교에 갖고 다녔는데 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약간 멜로디언 갖고 고등학생 다니니까. 멜로디언. 고등학생이 그래서 막 숨겨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멋있다. 근데 그거 괜찮다. 네. 학교에서 네. 그 보통 종교 동아리 있잖아요. 그거 그냥 단순 종교 동아리가 아니고 중창단 이게 훨씬 더 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좀 더 애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어요? 발표 1년에 한 번씩 했었고요. 교회 빌려가지고 했었고 와. 누가 그리고 와요? 주변 지인들 다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람들? 거의 교회 하나 다 찼어요, 맨날. 너무 그만 좋다. 교회. 네. 그리고 뭐 이제 찬조도 많이 다녔고 뭐 야, 이거 결혼식이나 이런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이 너무 비교가 되는데요. 저는 후배들을 안 모아서 동아리가 박살났는데. 근데 저희 다음 연도에 모집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걸 갈수록 애들이 별로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는 맞아. 거예요. 막 대학 가는 거랑 네. 관련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맞아요.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기독교 계열 동아리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기독교 있는 애들이 좀 많이 왔어야 되는데 좀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온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 나가. 남녀공학이었나요? 남자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도중에 애들이 많이 나가서 한번 3명 남았어요. 딱 그 학년에. 파트가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그 밑에 애들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대신에 3학년들이 이제 3학년 때 걔들 좀 가르쳤죠. 어쩔 수 없이. 3학년 때도 좀. 그래서 멋있다. 문 닫았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와. 17기였는데 지금 이제 한 30기 가겠네요. 와, 넘게 되네. 대박이다. 와. 와, 멋있다. 근데 아직 찾아가 보진 않았는데 제가 24기까지 있는 것 같거든요. 찾아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가지 마세요. 진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 경험에 힘들었어. 아니 제가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찾아오는 선배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도 저희가 밤 연습도 있어요. 10시까지 야자 끝나고 모여서 1시간 연습하고 가요. 와. 근데 그때 가끔씩 한 번씩 바바리 코트를 입고 술 먹고 오는 한 9기 선배가 있었어요. 맨날 가서 애들 다 모여봐 이러면서 막 불러봐 이러고 막 꼬장 부리고 약간 그런 선배 있어가지고 진상. 네, 너무 그냥 좋다. 안 가. 근데 동아리 활동이 이게 대학 가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이 그런 게 낭만을 없어서- 많이 잃었어요.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대학교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취업을 위해서만. 취업을 위해서 그 막 경제 관련 동아리 막 이런 경영 관련 동아리 이런 거 엄청 들어가잖아요. 좀 그때 아직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고등학교 생활이 거의 그 중찬단 진짜 추억이 동아리 많죠. 생활이 다 거의 다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뭐 동아리 하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은 화학 동아리 하고 있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여기 네. 채센 뭐 탁구처럼. 그거 저희 탁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같이 여기 탁구 같은 저희 동아리입니다. 학교에서 탁구 소모임 만들었거든요. 이제 소모임이 아니게 됐어요. 이제 학교의 주류 스포츠가 됐습니다. 탁구가. 여기 부담스러워요, 회원이시고. 네. 음. 그래도 모여서 이렇게 밤에
딱 둥그렇게 딱 서가지고 노래 아, 진짜 부를 때 진짜 화음 맞추고 노래 부를 너무 때 낭만적이다. 그때가 정말 되게 좋았어요. 네. 지금도 그때가 막 생각나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네, 거. 진짜 정말 좋았어요.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네.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밤에 막 물 물고 뛰었거든요. 운동장을 10바퀴 물을 물고요. 예, 코로 숨 쉬어야지 폐활량 높아지기 때문에 물을 물고 나중에 선배들이 확인해요. 네. 그걸 왜, 와. 그러니까 폐활량 길러야 되니까. 폐활량 아니, 그게 아니라 키우면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전국대회 나가서 상을 타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린 게 그것도 없-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 전국대 나가지 아무것도 않았어요. 걸린 게 없어야 이게 재밌다니까. 네, 아니 그걸 선배가 시켜. 그럼 그냥 하는 거. 오.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죠. 지금도 엄청 생각나요. 폐활량은 군가 부르면서 뛰는 게 박수 치면서. 그렇죠. 그러면 세배를 맞습니다. 아, 난 앞으로 해야 되겠다. 폐활량 좀 늘리게. 아, 옛날 생각난다. 물 물고도 뛰고 군가 아, 노래 물 물고. 부르면서 박수 치고. 군가 흥얼거리면서 박수 치면서. 흥얼거리면서 흥얼거려야 되겠네. 아, 박수 치고. 좋다. 해야 되겠다. 뭐 그렇습니다. 여기 녹음실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10시. 오늘 그 잡담 1시간 반, 수업 한 40분. 이렇게 해서 윤쌤은 또다시 수업이 2주가 더 밀릴 것 같아요. 징크스죠, 징크스. 윤쌤이 수업을 준비하면 수업이 밀리는 징크스가 있대요. 이번 원래도 사실 녹음할 차례였잖아요. 맞아. 그렇죠. 원래 예전부터- 그냥 아까 드라이하게 수업을 나갔어야 됐어. 근데 아니 갑자기 네? 뭐니 하다 보면서 우리 뭐, 다 네 명 다 뭐 사실 할 말이 많아가지고 사회자님이, 예, 윤우님 같은 사회자님이 좀 끊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저희끼리 다- 즐거우면 되죠. 가지치기 해가지고 이번 녹음 한 10분짜리를 만들게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탐잡설 한 장의 사인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너무 길었다. 무려 3시간을